80년대생들의 작품에는 N번방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사이사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작품에는 새로운 디지털 세상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 개의 아이디를 이용한 SNS상의 자아, 그리고 그것의 소통에 관한 미디어 작품입니다. 신체적인 접촉이 없는 비대면의 관계 맺기에 잠재된 친밀하고도 불편함에 대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야기한 작품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재희와 미술 이야기의 김재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현실과 가상이 뒤섞인 작품 김희천 작가의 썰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고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제작해 보았어요. N번방 사건을 계기 관련 영상을 몇 개 더 제작하려고 합니다. 김희천 작가의 썰매에 이어서 오늘은 송민정 작가의 토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해요. 여러 개의 아이디를 이용한 SNS상의 자아, 그리고 그것의 소통에 관한 미디어 작품입니다. 90세이신 제 친정어머니가 아직도 궁금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ATM 기기에서 현금이 나오는 걸 그렇게 신기해하세요. 믿을 수가 없다세요. 보시면서도. 저희에게는 이젠 당연한 일인데 말이죠. 이번 N번방 사건은 대학생 추적단 불꽃이 디지털 성범죄를 밝히기 위해서 N번방에 가장 먼저 잠입 취재하고 어떤 공모에도 당선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범죄자도 이번에 20대, 그리고 최초로 취재한 대학생들도 20대네요. 그런데 공모를 심사하는 기성세대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서 수사가 더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대미술을 감상하면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시대 현대미술에는 지금의 세상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80년대생들의 작품에는 N번방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사이사이에 들어있습니다. 한국에서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작가들은 80년대 이전에 태어난 작가들과는 확연히 다른 그 무엇이 있는데요. 1980년도에 우리나라의 칼라 텔레비전이 최초로 방영이 되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스마트폰이 최초로 시판이 되었는데요. 스마트폰은 시판이 됨과 동시에 폭발적으로 사용량이 증가되었고요. 그래서 이들 작품에는 새로운 디지털 세상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인터넷상의 여러 자아와 관련되어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미술작품은 시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해석이 다르게 가능한 작품이 명작이죠. 최후의 만찬은 다빈치가 500년 전에 이태리의 한 성당의 식당 벽에다 그린 그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날 12제자와 함께 만찬을 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 바로 그 직후에 제자들의 리액션이 담긴 그림입니다. 저는 한때 각 인물의 제자의 이름을 붙여서 외우곤 했었는데요. 사실 12명의 제자는 우리 안에 있는 서로 다른 자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 자아 중에 하나가 상황에 따라 가장 커다랗게 형성된다는 거고, 커진 자아가 밖으로 나와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인 것처럼 드러난다는 것이죠. 현대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상황에 따라 나와버린 자아가 악마적으로 변해버리면 스스로 치유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N번방 사건의 가해자 24살의 조주빈도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어서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책 지킬 앤 하이드에서 악마가 된 지킬의 다른 모습 하이드도 스스로 치유하지 못합니다. 제가 초등학생들을 만나는 일을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학교에 들어가는 여학생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하니까 고맙게도 구독을 해준다고 하면서 선생님, 제가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제 아이디가 4개가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4개가 다 성격이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래요. 저는 정말 새로웠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에서도 오프라인성의 저의 자아를 하려고 꽤나 애를 쓰고 있는데 말이죠.
송민정의 토커는 이렇게 언제든지 간편하게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전혀 다른 성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온라인 계정의 속성을 이용한 작품입니다. 지금은 이미 장기화돼버린 코로나19 전염병이 지나고 나면 지금까지는 없었던 다른 사회로 진입을 한다는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이 모든 뉴스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죠. 불과 10년 전에 등장한 스마트폰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어요. 앞으로 10년 동안은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삶의 환경을 바꾸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예술에 큰 영향을 미치죠. 송민정의 토커는 우리가 스마트폰 할 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부담 없이 감상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화면이 깨끗하고 이쁘고 내용이 무겁지 않아요. 이 작품은 브이로그 형식을 차용했습니다. 인터넷에 여러 계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작가도 여러 개의 계정을 활용합니다. 몇 개의 영상이 한 작품입니다. 집과 거리 그리고 카페가 배경입니다. 영상 속의 주인공은 계속 자신의 일상을 시청자에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상태, 기분들, 일시적인 것들을 타이핑하여 타임라인 위로 올려보냅니다. 하지만 보는 시청자들은 영상 속의 인물의 직업이 무엇인지 여성인지 남성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여성의 목소리였다가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서는 남성의 목소리로 바뀌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브이로그를 유튜브에서 시청한다고 하면은 그 브이로그 속의 인물이 어쩌면 여자인지 남자인지 우리도 확실히 알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상의 인물은 강아지 허프에게만 말을 겁니다. 강아지 허프는 강아지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이 건강관리용 어플리케이션 허프는 증강현실 강아지입니다. 한때 아주 유행했던 포켓몬과 같은 증강현실이죠. 허피는 자신이 사용하는 주인이 얼마나 운동을 하는지, 식단은 잘 챙기는지를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요. 운동이 부족하다 싶으면 산책하라 하고 정크푸드를 먹으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잔소리도 해요. 하지만 주인의 대답 여부에 따라서 성격이 바뀌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고 하네요. 허피 앱을 사용하는 영상 속의 주인공은 끝까지 얼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야기한 작품입니다. 송민정의 토크는 여기까지이고요. 1981년생 뉴질랜드 작가 샤이먼 데니의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봬요.